Chapter 1 Modernizing Lea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사회에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학습과 개발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미래 학습 생태계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어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교육 방식 전반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대가 변화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졌다는 점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기와 인터넷 기술이 우리에게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연결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학습과 개발 분야에도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오프라인 교실과 교재로 대표되던 전통적 교육이 점차 디지털화, 온라인화되고 학습의 범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개념은 개인 맞춤형 학습입니다. 예전에는 한 교실 안에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진도로 수업을 듣고 똑같은 교재로 공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방식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더 이상은 다양한 배경과 개성을 가진 학습자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기술 기반 솔루션이 등장한 지금 학습자의 취향, 현재 역량, 관심사에 따라 교육 콘텐츠와 진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은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골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자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학습 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체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학습자가 어떤 주제에서 반복적으로 오답을 냈다면 그 사람에게 적합한 추가 자료나 예제, 보충 설명을 곧바로 제공해 줄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이라든가 학습 분석 같은 용어가 최근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해진 것은 디지털 환경 덕분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에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편 현대교육과 훈련 방식에서 중요한 화두는 학습의 대규모 확장입니다. 기존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면 오프라인 교실이나 강당에 다 함께 모여야 했고 시간표에 맞춰 집단적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학습자가 동시에 같은 강의를 듣고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까지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 인프라가 점점 더 통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기관과 기업, 심지어 국가 간의 교육 협력의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전체의 인재를 육성하고 경력을 관리하는 차원까지 확장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늘날에는 대학, 회사, 군대 등 다양한 조직이 자기 조직의 인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할지 고민합니다. 이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 성과를 추적하고 미래 역량 수요를 예측하며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전방위적 인재 관리와 종합적 학습 생태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타난 핵심 개념이 미래 학습 생태계입니다. 이 개념을 제시한 사람 중 한 명인 제제 월카트는 학습을 단순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교육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얻게 되는 모든 배움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틀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비전에 대해 함께 논의한 에세이 샤츠 역시 분절되고 고립된 교육 경험에서 벗어나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개인화된 학습이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미래 학습 생태계에서 중요한 건 학습이 꼭 정규교육 과정이나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나이에 따라 학령기, 대학, 직장생활, 은퇴의 단계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였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업무를 보거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장면이 일상화되었고 덕분에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죠. 이때 Pre-K-12 교육, 고등교육, 기업 현장 훈련, 공공부문, 역량 개발 등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과 역량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학위나 자격증 같은 형식적 교육 성취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업무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 등이 점점 더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보다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지 혹은 팀원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취를 냈는지를 더 주목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학점이나 학위의 의미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성장의 지속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끝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기 쉬워졌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교육을 마치고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는 분야를 바꾸기도 쉽고 새로운 도전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배우는 일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점을 특히 역설한 사람이 토머스 프리드만이라는 저술가인데요. 그는 현재를 가속화 시대로 칭하며 모든 조직과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배워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그때그때 필요한 특정 지식만 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에 맞춰 배우고 새롭게 습득한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보며 실패하면 교훈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초중등 교육에서는 여전히 한 해의 특정 진도까지 마친다는 식의 시간 중심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학습 속도가 다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개별 맞춤형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습의 개념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위한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주목받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접속할 수 있고 개인정보나 학습 이력이 하나로 연결되어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이를 실현하려면 각종 기술 표준과 교육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용하던 사내 교육 플랫폼에서 인정받은 역량이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가능하게 해줄 표준화된 기술 기반과 데이터 교환 교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언급할 만한 기관으로 DoD 산하의 ADL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곳은 1990년대 말부터 디지털 학습 환경과 교육 표준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예전에는 에스콜이라는 콘텐츠 상호 운영 표준을 만들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에는 XAPI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격을 개발해 온라인 학습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쌓여 현재는 더욱 거대하고 통합적인 미래 학습 생태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습 생태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학습 과학과 조직 심리학의 결합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학습자는 인간이고 그 인간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무엇에 동기부여를 느끼는지를 이해해야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사람은 시각적 자료와 함께 학습할 때 효과가 높다든지 특정 종류의 피드백에 대해 특히 잘 반응한다든지 하는 학습 과학의 발견들이 있습니다. 조직 측면에서도 새로운 학습 방식을 도입할 때 구성원들이 잘 적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윤리적 관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죠. 일부 지역이나 계층은 여전히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거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미래 학습 생태계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미래 학습 생태계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개인 맞춤 평생 학습과 조직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예컨대 학교 교실을 넘어 누구나 원하는 시점에 스스로 배우고 이를 취업 시장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으며 필요하면 조직에서 추가 교육을 지원받아 더 높은 역량을 쌓는 순환 구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교육제도를 조금씩 변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학습과 인증 그리고 조직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학습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개인의 전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학습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직장에서 상황에 맞춰 협업할 때, 혹은 해외에 나가 다른 문화를 접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이러한 다양한 배움이 모두 우리의 장기 기억에 쌓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미래 학습 생태계에서는 더욱 구조적으로 포착하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생태계가 완성되려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각종 기술업체,
교육기관, 정부 부처, 기업 인사 담당자, 교사, 학습자까지 서로 협력하고 표준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 파편화된 시스템만 늘어나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학습을 위한 인터넷을 골격으로 삼고 그 위에 기술 정책 표준, 그리고 학습 과학의 성과를 조화롭게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존의 산업화 시대 교육 모델이 획일적이고 시간 중심이었다면 미래 학습 생태계는 개인화되고 평생 지속되며 협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뿐 아니라 군대, 기업,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거버넌스, 윤리적 고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죠. 당장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긴 어렵겠지만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이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챕터 1의 주요 논점, 즉 현대학습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미래학습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교육 환경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우리에게 더 풍부한 학습 경험, 더 높은 역량, 그리고 삶 전반에 걸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강의를 통해 미래 학습 생태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감을 잡으셨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